안녕하세요. 동업이형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 저하고 주현이 형은 지금 4년째 동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채널명이 동업이야기인데 동업자가 안 나온다 해서 주현이 형이 뭐라 해가지고 제가 대체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에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빈티지샵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게 주현 형이랑 되게 좀 건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주현 형이랑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좀 용기 내서 찍게 되었습니다. 좀 긴 영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기 바랄게요. 우선 영상 본론에 앞서서 이제 현재 빈티지샵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선 영상에서 보면은 주현이 형이 이제 빈티지 산업은 레드오션이자 블루오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빈티지 산업은 레드오션이 맞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빈티지샵은 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홍대든 뭐 부산이든 동묘든 너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실 빈티지 산업이 좀 저자본 창업인데다가 유지비가 좀 낮다 보니까 좀 이제 망하진 잘 않는데 계속 좀 생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빈티지 산업이라는 게 그 경쟁사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산업입니다. 주위에 옆가게가 생겼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래 빈티지 산업은 큰 장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다양성이고 하나는 특수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샵마다 이제 어디든 들어가면 그런 개개인의 샵마다 그 추구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장의 분위기 아니면 혹은 뭐 매장의 옷이 이제 컨셉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디 들어가 보면은 이런 데는 이런 물건도 있네, 뭐 저런 데는 저런 물건도 있네, 막 이래서 그 보는 맛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좀 특수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빈티지 샵들이 아니 빈티지 오프라인 샵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빈티지 뭐 온라인 샵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빈티지 샵들이 대다수가 태국 물건을 기반으로 한 빈티지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태국 물건이 이제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상태도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샵들이 태국 물건을 이제 거의 한 80%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색깔의 비슷한 느낌의 옷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홍대 대중적인 매장을 가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한 옷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폴로 니트, 폴로 셔츠, 그리고 카라치 자켓, 이거 사실 다 태국에서 나오는 물건이거든요. 이러면 여기서 단가 싸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원래 근데 빈티지 샵은 뭐 이렇게 다른 데 단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뭐 많이 생긴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근데 좀 빈티지를 운영하시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이제 같은 폴로 셔츠라고 해도 한국에서 나오는 폴로 셔츠, 일본에서 나오는 폴로 셔츠, 그리고 뭐 태국에서 나오는 폴로 셔츠가 다 다릅니다. 색감도 약간 다르고요. 그 핏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에서 나오는 폴로 셔츠나 일본에서 나오는 폴로 셔츠는 그 이제 핏이 좀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태국 물건으로 폴로 셔츠를 다 깔아놔 버리면은 이제 다른 데서 대다수의 매장들이 다른 데서 39,000원 팔고 있는데 제가 49,000원, 59,000원 이렇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격이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도매상이 점점 소매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빈티지를 도매하셨던 분들이 홍대나 이제 동묘 이런 쪽에다 계속 소매샵을 내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반대로 소매상들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태국에서 다이렉트로 직수입을 해옵니다. 이러면은 점점 더 빈티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좋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되게 좋은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단가는 이제 도매 단가는 올라가는데 소매 단가는 계속 내려가서 이게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빈티지 샵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좀 힘든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레드오션이 많습니다. 좀 암울하죠? 근데 뭐 저희가 빈티지샵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네가 이때까지 앞에서 찍은 영상은 다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도 빈티지 산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블루오션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일본하고 미국, 영국에 비해서 한국 빈티지 산업이 그렇게 많이 발전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제 뭐 매장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빈티지 산업이 발전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좀 소비자분들의 눈높이 그런 수준에 따라서 좀 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중고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선입견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해결된다면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게 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명품 중고 파는 구구스라든지 뭐 피레이도 맨 처음에 그 중고 명품으로 시작을 했죠. 이게 사실 빈티지라고 해서 좀 선입견이 생기는 건데 다 같은 중고라는 큰 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티지는 좀 이제 아이고 뭐 누가 입던 옷이니까 좀 싫어 이런 느낌이시고 구구스하고 피레이는 되게 좋아하세요. 점점 이게 그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도 소비자분들이 그런 쪽에 많이 눈을 돌리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증명하는 게 이제 그 중고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저희도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 번개장터하고 중고나라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크림이라는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도 생겼죠. 뭐 중고이면서 이제 리셀도 하는 그런 뭐 어쨌든 그런 그 플랫폼 샵인데 뭐 그런 것도 생겼고 이번에 또 당근마켓 대박 났죠. 이게 사실 그만큼 중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점점 그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이제 판매자분들한테는 이제 그 자기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매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빈티지 산업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레드오션적인 측면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빈티지 샵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 앞서 말씀드린 레드오션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빈티지 샵 사장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주위 사장님들한테 여쭤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고 물건을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희의 확실한 주관입니다. 따라서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하지만 근데 저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빈티지 샵들은 올카인드 상품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뭐 남자 상품도 있고 여자 상품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지금 현재 올카인드를 다 이루는 지금 빈티지 샵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이게 좀 더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뭐 남자 빈티지만 파는 빈티지 샵 아니면 여자 빈티지만 파는 여자 빈티지 샵 아니면 뭐 신발만 파는 신발 빈티지 샵 아니면 가방만 파는 가방 빈티지 샵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올카인드를 전부 취급하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그 빈티지에 대한 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전문적인 분야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카인드를 다 다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살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세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세분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좀 스타일별로 좀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홍대 빈티지 샵 그 추천 영상이라고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찍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잔다리로 스토어 그리고 뭐 빈티지 가르손 가르스 아니면 옴니피플, 매그놀리아 미스 이 샵들의 공통점이 각각 스타일별로 이제 확실한 그런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잔다리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일본 명품 빈티지나 아니면 일본 좀 이제 아카이브한 명품 브랜드 뭐 아니면 뭐 이제 빈티지 가르송이나 가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다양성과 특이성을 이제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샵이고요. 옴니피플하고 매그놀리아미스는 이제 밀리터리를 확실한 기반으로 한 그런 전문성을 띠는 브랜드 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생기는 빈티지 샵들은 그렇게 컨셉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빈티지 샵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생겨야 된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컨셉을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나는 무슨 컨셉을 잡을 건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염두를 두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뭐 스타일별로 하면 올드스쿨이면 올드스쿨, 아카이브라면 아카이브, 아니면 뭐 그 아메카지 뭐 이런 식으로 확실히 세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국 물건에 관련된 건데요. 이제 앞으로는 태국 물건이 좀 더 비중이 좀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빈티지 샵들은 태국 물건이 한 7, 80%를 기반으로 둔 빈티지 샵들인데요. 이게 한 20%에서 30%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물건을 하실 때 좀 태국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도매처에서 들어오는 기간이 한 3개월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많이 땡겨놨다가 이제 물건을 푸는 그런 방식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소량 초이스 도매로 이제 뭐 매주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도매를 나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또 태국 물건을 아예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태국 물건이 워낙 대중적인데다가 대중분들이 좀 소비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옷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이제 최소한으로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거리가 되게 많아지세요. 이제 물건은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도 기존의 거래처가 막 한 2, 3개였다면 앞으로는 한 5개, 7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건의 양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을 한 방에 이게 몰아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태국 물건이 좀 줄어들고 거래처가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상품 하나하나마다의 집중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의 양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구하기 쉬운 빈티지 같은 경우는 점점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뭐 태국 물건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반대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출처가 분명한 상품들은 분명히 가격이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의 양극화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품 하나하나의 집중도가 무엇이 달라지느냐라는 걸 이제 설명드리면은 원래 지금 빈티지샵 아니면 온라인 빈티지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 달에 무조건 밀어 넣어야 되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장사가 안 돼도 어느 정도 물건을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여기 빈티지샵 조금 왔는데 다음번에 방문을 했을 때는 뭐 좀 많이 달라져 있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루에 이제 얼마씩 계속 물건을 넣는 그런 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빈티지샵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에 무조건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분들이 여기서 하루에 몇 개씩은 올라오네. 그럼 여기서 좀 물건을 관심 있게 보다가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런 의무성을 좀 띄고 지금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조금 달라지는 게 이제 이런 의무성이 조금 더 줄어들고 상품 하나를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달라질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스타일이 달라질 거예요. 옛날에는 짝을 하나 뜯어가지고 폴로 셔츠를 하나 가지고 왔으면 이걸 그냥 쫘라락 걸어놓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 폴로 셔츠를 하나를 정성스럽게 어떻게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빈티지 샵들이 이제 물건을 엄청 많이 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안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폴로 셔츠를 하나 가져와서 이걸 온라인에 올리더라도 상품만 딱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상품을 착용을 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혹은 그 상품이 만약에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시 구성해가지고 다시 판매를 다시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질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까 스타일별로 세분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상품들이 같이 묶일 것이냐. 아마 이제 매장에서 점점 여름에 겨울 물건을 파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사계절 상품을 다 어우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도매 같은 경우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희한하게도 여름에는 겨울 물건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여름 물건이 나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타일별로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물건의 양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물건도 같이 팔고 여름에 겨울 물건도 같이 팔고 겨울에도 여름 물건 같이 팔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여름에도 한번 같이 겨울 물건 한번 팔아봤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여름에도 겨울 물건이 나갑니다. 이제 니트가 나가고요. 이제 패딩이 나가요. 이게 사실 브랜드가 괜찮고 상품의 희소성이 있고 퀄리티가 괜찮다면은 어느 정도 소비하려는 소비층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물건을 가실 때도 이거는 빈티지샵이 변하든 안 변하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나가시면은 여름 거든 겨울 거든 가을 거든 봄 거든 다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건의 양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빈티지는 언제 물건이 나올지가 몰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드오션적인 측면은 이것만 해결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사장님 혹은 예비 사장님들이 운영해야 될 샵이 브랜딩이 되어야 됩니다.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옷을 가져다 놓는다기보다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컬렉을 하고 싶은 상품을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팬층이 쌓일 수가 있어요. 빈티지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매니악적인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옷을 파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팬덤을 쌓기가 훨씬 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팬덤을 얼마나 빨리 쌓고 얼마나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샵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희소성 있는 상품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주현영이 좋아하는 말인데 유명해지면서 똥을 싸도 박수를 받는다고 유명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이쁘거나 잘생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샵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스타를 어떻게 피드를 꾸밀 것이며 어떠한 후기를 어떠한 이벤트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상품을 어떻게 좀 더 정성스럽게 찍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명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유명한 샵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팬덤을 얼마나 많이 쌓고 빨리 쌓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빈티지샵은 빈티지샵이라기보다는 편집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원래 편집샵이라는 게 명품을 판다고 해서 편집샵이 아닙니다. 이제 편집샵을 운영하는 사장이 원하는 스타일을 골라놓은 걸 편집샵이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빈티지샵이 그렇게 편집샵의 개념을 갖춘 그런 빈티지샵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내 팬덤을 쌓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내면은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옷보다 혹은 이거를 하나 가져와서 내가 얼마나 마진을 남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직원 월급 줘야 되죠. 그리고 월세 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만을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먼저 소자본 창업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소자본 창업을 하시면은 돈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컬렉해 보실 수 있고 이제 마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모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사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보시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소자본 창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나만의 팬층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소자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자켓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도매가가 30만 원이다. 근데 내가 만약에 봤을 때 이거는 4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사실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좀 안 가져오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시고 앞으로 만약에 빈티지샵을 운영하실 생각이시면은 그게 마음에 든다면 가져오셔야 됩니다. 마진의 영향을 없이.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그런 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빈티지샵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뭐 제가 주현이 형에 비해서 말도 잘 못하고 말도 되게 빠르고 그리고 발음도 잘 안 좋고 해서 이제 좀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찍다 보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 또한 4시간 정도 지금 찍고 있고 있는 거거든요. 나름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잘 못 알아들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나만의 팬층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 팬덤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빈티지샵 운영에 그게 판가름이 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드오션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고 이제 빈티지샵을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한 거는 이 팬덤을 쌓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네요.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이게 해달라고 말하래요, 주현이 형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사실 빈티지샵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저희가 원래 이게 빈티지샵에 좀 이렇게 포커싱을 맞추고 좀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첫 영상이 빈티지샵이다 보니까 빈티지샵 창업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좀 더 저희는 원래 장사나 동업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를 주로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빈티지에 관해서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주셔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좀 컨텐츠에도 괜찮겠다 이러면은 저희가 또 만들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여성 빈티샵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영상까지만 제가 여성 빈티샵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빈티샵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빈티샵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빈티샵 창업이나 장사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게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댓글이나 뭐 더보기란에 메일이 있대요. 뭐 저는 못 봤는데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빠르고 뭐라 했지? 뭐 정확하고 뭐 그렇게 해서 주현이 형이 답변을 줄 겁니다. 따라서 뭐 그렇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